2020년 공동체 공간 자산화 포럼 2부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세 분과 함께요.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마포구 해비투게더 협동조합의 박영민 님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본부 최명식 책임연구원 님입니다. 네, 2부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유튜브 댓글로 먼저 올려주신 질문들을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자산화를 시도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좋을지부터 고민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우선 저희 센터에 오픈 상담실이라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부터 만나셔서 차근차근 그림도 그려보시고 우리가 충분히 나눠봤던 대화들도 충분하신지 한 번 더 대화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자산화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런 계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체감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강서구 사람과 공간의 나상윤 이사장님께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 네, 나상윤입니다. 그 질문이 이제 뭐부터 시작하면 좋으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 상상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면 오히려 지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의 경우는 아까 설명드릴 때 어쨌든 그 건물주가 바뀌면서 나가달라고 하면서부터 고민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농담처럼 그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 5년 지나서 이 건물 사자.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랬지만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요 사람들이 의식화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한 좀 지나고 보니까 괜찮은 얘기인데 그러다 어떤 계기가 딱 도래했을 때 맞아 그거밖에 대안이 없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계획을 갖고 뭐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하고 또 어디 알아보고 조사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은 어차피 이 자산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급하게 뭐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혼자서 시도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거든요. 이게 이제 금액의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여럿이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심 국장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화라는 게 네트워크의 자산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결과지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무형의 자산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장하고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화를 할 때 결국은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약간 방송사고가 난 것 같은데 제가 맨날 소개를 까먹어요. 그래서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그 국토연구원의 최명식 박사님하고 해비투게더 협동조합의 박영민 이사님 인사 말씀 잠깐만 듣고 나머지 말씀을 좀 들어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의 최명식입니다. 일단 간단한 인사 말씀이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사례 들으면서도 또 느낀 것들이 오늘 나오신 이 사례들은 정말 시민 자산화, 지역 자산화에 대해서 모범적인 사례들이다. 정말 방향이나 뭐 생각이나 가지고 계신 그 방향들이 이 본질에 맞는 것이고 또 그것에 관해서 이제 아까 질문해 주셨던 그 본질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일단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비투게더 협동조합 박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공동체 공간 포럼 세 번째 저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좀 달라지면서 또 계속 그 시간 동안 이렇게 현장에서 또 그만큼 이렇게 많이 함께 만들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고 또 발표 보면서 이제 제도와 정책이나 뭐 사회적 금융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한 발짝씩 나아가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계속 현장에서 만들어 가고 싶고 뭐
오늘 송출한다고 약간 다들 긴장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재밌게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떻게 자산화 고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용산 더 커먼즈 0099 심수린 국장님께 말씀 청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상이라고 하는 측면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이후 단계일 수도 있고 그것들 상상을 이제 말로 뱉는 그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러니까 자산화를 하자, 우리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한 단체들이 모여서 그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결국에 우리가 이 타이밍, 부동산은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자의 욕구들을 좀 일찍 꺼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화를 꿈꾸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상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뭐 1년 안에 할 것인지 2년 안에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단체가 존립하는 한 언젠가 로 이제 또 목표를 잡고 있는 그런 단체들마다의 이런 그 시기에 대한 논의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이 상상이 구체화되고 이것들을 전략화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점이 기반이 된 상상을 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자산화를 정말 추진을 해보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씀들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초상담 등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저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것하고 현장 주체가 이렇게 경험하시고 시점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혹은 처음에 되게 넓은 상상으로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마포구 함께주택협동조합의 박종숙 이사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기관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리된 무엇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민되거든요.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흔들리는 그 지점에 이 앞에서 생각해 놓았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얼마나 명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속성을 좀 담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같이 하는 기관들에게 계속 힘을 줄 것인지 힘을 뺄 것인지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실제화할 만큼의 비율을 얼만큼 두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산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들은 무척 다양하고도 그렇지만 시작은 다양하지만 가게 되는 길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댓글로 또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결국 공간 자산화도 사업 운영 마케팅을 잘 구상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자산화에 가장 가까이 계신 것 같은 마포구 해비투게더 협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업 운영 마케팅이나 공간 운영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런 논의들을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은 무척 즐거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떤 점들은 되게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을 좀 청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일 모레 사실 이제 잔금을 치르고 매매가 완료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공간 구성이나 기획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까 원리금 상환을 포함한 되게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갈까 이런 고민이 많고요. 그런데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숫자만을 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이 자산화를 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공간에서 어떤 걸 정말 재밌게 하고 싶었나, 이런 것들이 약간 상실되고 상상력이 제한되고 1층에는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이 공간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수익이 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또 접근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게 헤비투게더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게 꼭 배치되는가 이런 생각도 약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정말 다른 공간들도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가 되게 재밌을 때 다른 사람들도 보는 눈이 비슷하고 사실은 같이 즐겁고 싶고 재밌고 싶고 그 공간에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어떻게 보면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이 돈이라는 또는 수익이라는 또는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할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이나 운영에 그래도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지역 자산으로 계속 만들어가던 3년의 과정 속에서의 네트워크와 아까 얘기되었던 그리고 지금 213명의 20개 단체가 있는데 2차, 3차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는 과정에서 500명이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실 다양한 지역 또 지역을 넘어서는 조합원들과 지역사회 이 공간을 같이 만들어갈 주체들이 저희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고객 또는 함께 만들어갈 운영 주체 또는 공간을 만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인 또 운영 방법의 힘, 마케팅 이런 걸로 기본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잃지 않으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지역의 이런 소위 이제 시민사회나 아니면 비영리 아니면 사회적 경제란 틀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실 공간 운영을 잘하고 비즈니스 잘하고 있는 다양한 뭐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또는 그런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체들과 어떻게 이 공간 운영에 대해서도 좀 융합할 거냐, 그런 벽을 없애고 같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들을 찾아갈 거냐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역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주제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산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공간을 매입하는 거 그리고 함께 운영하고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무형의 자산들을 어떻게 유형의 자산으로 바꿔낼 것인가 이런 고민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그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님께 아마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자산화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의 과정도 좋고요. 지금 하고 계신 고민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산화는 무엇일까 여기 질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산화는 다들 뭐 자산화에만 초점을 맞추시면은 이게 어떤 것인지 조금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뭐 공유 자산화인 거죠. 공유 자산으로 만드는 것, 커먼즈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자산화라고 하는 건데 이 커먼즈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기존의 이제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그 굉장히 모순이 드러나고 그런 그 이후에 대안적으로 그러면은 그걸로 인한 양극화나 불평등, 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문제 다 겪고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대안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 세계적인 그 추세와 트렌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유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떻게 공유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해서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가 불을 지폈고요. 2010년대 넘어오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이 이제 크게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그 공유 자산이라는 것을 형성을 했을 때 그게 그 이전에는 그 시장이나 국가가 소유하는 것보다 그런 자산의 활용률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그런 기존의 인식들을 증거와 사례들로 다 이렇게 반박을 해서 이런 운동들이 더 이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시대이고요. 그리고 이런 공유 자산을 그럼 만드는 것은
용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공유에 기반하고 또 광범위한 소유권에 기반을 한 자산이 이제 공유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자산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산화라고 하지만 뭐 시민 자산화라고 또 하고 지역 자산화라고도 하잖아요. 이 용어가 앞에 붙은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 자산화라고 할 때 시민은 그 자산의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에 그 공공과 민간 그 이외의 주체로 시민이 등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들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말할 때 시민 자산화라는 것이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지역을 또 강조할 때 지역 자산화라고 하는데 자산화의 주체들은 지금 오늘 사례들도 다 보셨지만 뭐 그게 지역에 있는 마을 공동체나 이렇게 지역의 공동체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기존의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어떤 단체들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직들이 뭉치더라도 어떠한 지역의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로컬, 그 지역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자산은 필연적으로 그 지역과 교류하고 네트워크의 자산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자산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자산이 되는 게 지금 로컬의 시대에 왜 중요한가? 이 자산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주인이 그곳을 직접 이용을 해서 거기서 또 나오는 이익을 얻고 뭐 그게 금전적이든 뭐 리워드든 뭐 관계적 이익이든 무형적 이익이든 그렇게 수혜자와 공급자가 일치가 되어가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 나가서 중요하고요. 또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게 정말 지역의 자산인가? 그들만의 자산이 아닌가? 이런 의문에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자산화에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자산화는 그럼 단지 공간을 같이 사고 쓰는 것일까라고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이제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산화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인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소유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고 또 그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드의 사례나 이런 것처럼 공공이 확보를 한 자산을 장기 임대를 한다든지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거의 준용구로 임대하는 형태도 있고요. 임대뿐만 아니라 임대한 이후에 뭐 춘차적으로 자산을 민간으로 넘기는 그런 형태도 있고 어쨌든 그 자산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든지 어떻든 임대를 하든지 간에 그 자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부담은 계속 가져가는 것이 이용하는 주체들이 부담을 가져가는 것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장기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단기 위탁 방식이 아닌.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민간의 자산화와 공공 지원이 왜 만나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로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는 물론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자금도 부족하고 또 공간의 안정성이라는 것도 부족하고 또 민간이 그 지역에서 그 활동하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받는 것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은 필요가 더 많습니다. 그 빈 공간 활용해야 되는 그런 필요도 있고요. 지역의 발전, 지역의 활성화, 지역 경제가 지역에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자원의 효율적 이용, 빈집 관리 이런 것들을 공공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간의 이런 스스로 하는 자산화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서로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것은 제가 토론문에도 썼지만 공공과 민간이 서로 한 발씩 조금 양보하는 자세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공이 더 필요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민간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는 노력과 또 지금 기존에 있던 관행을 조금 벗어나는 것을 벗어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또 들어와서요. 관련된 질문인 것 같아서 지금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공에서 소유한 공간으로 자산화를 지원할 경우 그 공간을 운영하게 될 커뮤니티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하는 지표 같은 것이 그 계획에 어떤 포함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공공이 소유한 공간을 지금 민간 위탁 방식이나 아니면 사용수익 허가 혹은 리츠 같은 방식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건물의 소유권을 나누어서 분리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그 공공의 지원 방식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공공은 이 공동체 조직에 대한 신뢰도, 그 신뢰도라는 것이 금융적, 재무적 신뢰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공동체적인 가치나 향후 사회적 가치가 지역에 확산될 것인가, 다양한 그런 신뢰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표들은
지금까지는 좀 어떻게 고민이 되어 왔고 하지만 어떻게 좀 더 개선이 필요할지 그런 의견을 이어서 최명식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모든 사업에 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마다 또 사업이나 공간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공공이 확보한 공간이라도 뭐 지금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초장기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있는 그 공공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주체 심사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 대해서 거의 반영구적인 뭐 운영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고 특혜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있는 방식으로는 조금 그렇게 자산화를 이루어냈을 때 그 스스로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축소가 되고 기간도 축소가 되고 활동도 축소가 될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풀어나가는 방향에서 저도 그래서 이제 자산화를 사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롯이 공공이 만들어낸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 가지고는 민간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민간의 뭐 민간 출자, 공공 출자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든지 최소한 민간의 노력이 들어가고 또 그것에 시민들의 투자를 같이 하는 또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게 그런 그것을 활용하는 민간 주체에 대한 그 여러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될 때 공공도 그런 특혜 시비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는 이 방향에서 공공과 더 협력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종 토론 주제로 자산화에서 중요한 것이 소유인가, 왜 굳이 소유하려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자연스럽게 이어서 사실은 공공의 기금을 이미 활용하셔서 사회주택이긴 하지만 그런 기금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 기금을 이런 사회적 가치를 담아서 잘 활용해 보셨지만 그 과정도 사실은 기금이 매칭된다고 해서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더라. 현장도 사실은 같이 이 제도를 공공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같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그 자금을 받으셨던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내 자본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사실은 공공의 지원이라고 한다면 민간 금융의 자본이 아니라 더 인내하는 인내 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함께주택의 박종숙 이사님께도 생각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참 중요한데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협력이 되고 있죠. 우호적으로 서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를 같이 채워주고 보충하려고 노력들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실감이 안 되는지 저도 그 점이 참 어려운 지점인데요. 아까 발제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이제 했듯이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여전히 부동산의 비용은 똑같은 70에서 80%를 차지하더라라는 게 되게 무척 신기하게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조합주택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이제 조달을 했죠. 물론 이제 그 조합원들의 출자 내지는 보증금도 이제 들어갔지만 대부분은 다 외부 자원 조달로 충당이 된 건데 외부 자원을 조달을 하든 스스로 출자를 하든 어떻게든 만든 부동산이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같은 행정이 일정 정도 비용을 투여해서 그야말로 민간과 행정이 결합해서 만든 부동산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부동산 금융 비용은 하나도 줄지 않았을까. 그 비율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같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간의 안정화가 중요하고 그 공간의 안정화를 행정이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이 가진 재원을 투여를 해서 그 시민의 이제 공간 안정화를 이뤄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행정이 그만큼 노력한 어떤 투여했던 정책적인 결단이나 예산이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안 난다.
빛이 나야지 더 확산이 될 것이고 행정에 대한 우호적인 감성들이 생길 것이고 이런 행정이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애쓴 흔적들이 남지 않는다. 그 이유는 행정이 여전히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것의 운영 비용이 최소한은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행정 이런 부동산과 관련한 행정의 어떤 부서 분들한테 뭐 공공이 빌려 임대하고 있는 토지 임대료율이나 임대 기간을 좀 더 가늘고 길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점이 행정 역시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여기 이제 최명식 연구원님께서 토론문에도 쓰셨지만 특혜 논란 이것에서 그 벗어나는 것이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하고는 있지만 공공이 여전히 어떤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벗어내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극복해야지 그 결과적으로 행정이 투여한 노력이 성과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시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의 어떤 조금 더 전향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함께 주택의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이 토지를 갖고 있고 그 토지와 어쨌든 건물의 소유권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 자산화 유형 중에 민간 소유형 자산화라고 한다면 그 오롯한 오너십으로서 사용과 수익 처분을 모두 함께 가져야 한다. 그런 시도도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온 것인데요. 사실상 그렇게 나눠져 있을 때 실제 현장 주체들의 뭐 어려움이랄지 아니면 그래도 진일보한 점이 있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권리를 사실 그러니까 갖는다는 것은 계속 안정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통한 소유 방식을 이제 했었던 건데 그런 그 과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재원의 규모가 너무나 엄청나죠. 지금 우리가 자산화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원금을 갚는다는 계산을 해보면 아마 우리 후세대에나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이제 계산이 이제 드는 건데요. 그만큼 그 재원 조달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이고 그리고 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죠. 그러면은 그 오르는 가격은 계속 우리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한편 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모두가 공간의 사용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제도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일정 정도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이루는 토지와 건물 중에 토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이 좀 감당을 해줘라. 라는 제안을 좀 했었던 거고 그런 배경과 또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뭐 배경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토지 임대부의 방식이 서울시에서 이제 사업화 되었던 건데요. 저는 그 어떤 부동산의 물건이 나누어진 것이 그렇게 단점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단일 소유가 아닌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주체의 소유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과 수익권을 혼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 지속 가능성이 더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소유 구조여야지
그게 공유 부동산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는 것은 크게 그게 나쁘지는 않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여전히 부동산은 자본이잖아요. 금융권에서는 토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안 주고 있죠. 그런 점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용산의 더커먼즈 0099에서는 사실 이렇게 처분의 권리를 내려두더라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공동체적인 가치가 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산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종숙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런 정보에 접근하고 사실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현장 주체가 어쨌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던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규모나 그런 시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다양하게 도시재생 사업, 인정 사업부터 다양한 모델들을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보셨을 때 진짜 현장 주체가 노력해서 다가갈 수 있는 지점까지는 어디였고, 그 이상의 정보들은 사실상 너무 어려웠다던가, 뭐 좀 그런 현장의 경험에 기반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PT에서 2가지 정도의 어떤 시나리오를 실험해본 것들을 담긴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삽질의 과정이 PT밖에 있었어요. 그 결과 사실 2가지밖에 못 넣긴 했지만, 저희가 귀를 엄청 크게 열어놓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 거기에 우리의 여지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뭐 1차적으로는 저희의 뭐 자기 자본의 비율이 적기도 하지만, 우리는 잘하고 싶은 걸 잘하고 싶은데, 이 잘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자꾸 모르는 부분과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을 더 짊어져야 하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을 느꼈고,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이슈들을 고민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잘하는 팀들을 좀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저런의 사업들을 많이 기웃기웃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실 사회주택의 범위에서도 다른 어떤 그 단체들이 활동 공간 혹은 사업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왜 공공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슈 사항들이 많지만, 임대주택은 주택의 어떤 이슈에서 굉장히 지금 욕구와 수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들도 앞서서 가고 있고 한데, 저희가 사회주택을 들여다보니 사회주택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기존의 사업들의 어떤 경험들도 있긴 하지만, 이 아랫부분의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마을과 그리고 입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자들이 하나의 사회주택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사회주택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프로그램 입지에 있는 어떤 특성들이나 그런 것들을 봐도 주거지에 뭐 역세권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수익성이 좀 비교적 낮은 상업 공간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공간에 있는 것이 사실 저희들한테는 어떤 메리트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좀 생활 공간에 밀접하게 있다는 것들이, 그리고 점적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또 합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상상의 여지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는 이런 다양한 뭐 사회주택 사업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부동산 개발자라던가,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그 팀들이 잘하고, 우리는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지역에서 재밌게 서로 협업하면서 운영할 수 있을지를 좀 즐겁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협업 체계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저희한테만 딱 맞는 그런 적합한 사업들이 나오면 저희는 또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 이것도 어떤 민민 협력의 과정이라고 보면, 우리가 협력할 만한 대상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하는 과정들을 올해 안에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답답함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자산화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이제 빠지지 않는 것이 공간의 안정성 또는 불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소유형 자산화까지 저희가 나아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존재의 욕구가 더 크고 우리가 해왔던 즐거운 활동들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의미 있게 뿌리 내리는 것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자산화에서 소유가 중요해라는 이 질문처럼 소유가 무척 중요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소유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과 질문들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로 강서구의 사람과 공간의 사례를 좀 여쭤보면 정말 잘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떤 즐거운 상상도 있었는지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질문에 앞서서 저는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얘기에 좀 코멘트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역할 또는 공공의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소유 문제라고 하는 게 사회 경제 시스템의 사실 핵심적 의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과거에 소위 이 그 국유라든가 또는 사적 소유라고 하는 극단화된 형태가 주요한 논쟁 지점이었다면 저희는 지금 그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유라고 하는 커먼즈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럴 경우에 아까 뭐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뭐 또 행정이 소유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뭐 또는 그 건물을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상상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필요도 하다고 보지만은 실효성 면에서는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당장 뭐 금융권에서도 토지가 담보가 되지 건물이 담보되지는 않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소유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다라는 용어가 있듯이 이 소유 문제가 사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것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제 어떤 지점이 있냐면 대개 이제 자산화를 추진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공동체도 있지만 사실은 시민 사회나 이런 영역이 많은데 이 영역이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사실은 뭐 어떤 정부 어떤 성향의 뭐 단체장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사실 그거를 기대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잘 역할 분담해서 하는 이런 방식들이 상상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지점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간 소유형 자산화 방식들이 더 주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롤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의 그런 사례들을 좀 더 보여줘야만이 가능성들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항상 공공은 그래 지원할 수 있는데 니네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자격 조건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 자격 조건의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공공 중심의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 민간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진행하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저희가 장점이 하나 있었던 건 뭐였냐면은 현재 이미 공간에서 3개 단체가 같이 생활을 한 지가 3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간혹 예를 드는 게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투닥거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살 때 발생하잖아요. 동일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청소는 누가 할 건지 이 공간을 쓰는데 우선권은 누가 가질 건지 등등의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한 3년 정도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생기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물이 저희는 기본 협약서라는 걸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만들고 출자금을 만들고 했지만은 이 협동조합이 그다음 이 자산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건지 그다음에 그 운영 과정에서 어떤 원리 원칙을 적용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기본 협약서라는 걸 만들어서 다 사인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 조건도 만들고 또 반대로 이게 이제 특히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나중에 갈등이 굉장히 크게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연대적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우리가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연대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들을 어쨌든 협약서를 통해서 만들어냈고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기본 협약서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고 뭐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소유하는 것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잘은 우리가 판단하겠다, 우리가 잘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조금이나마 저희 센터가 지원해드리는 과정에서 변호사님도 만나시고 세무사님도 만나시고 다양한 재무 포트폴리오도 짜보시고 했던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다음 지정토론 주제를 얘기해 본다면요. 민간의 자산화와 공공지원은 왜 그리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만나신 곳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이 올해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하고 서울시의 민간자산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아까 나상현 선생님 발제도 잠깐 나왔는데 너무 한정적인 기회이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기다리면서 되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고 진짜 우산장수 양산장수 엄마 마음이 이랬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한정적인 파이가 있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 그 길을 가신다고 해서 사실은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고 이제부터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헤비투게더 협동조합의 박영민님께 관련된 말씀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민간의 자산화와 공공지원은 지금 이렇게 만난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지 청해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토론하면서 계속 민간 그리고 반대 약간 혼용해서 이제 행정 또는 공공이라고 쓰는데 저는 이제 민간과 행정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이 이꼴 공공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공공이라는 거는 민간도 엄청 많은 공공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만든다는 의미에서 살짝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그런 융자 지원을 어떻게 보면 받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여전히 어려운 지점은 이런 행안부도 그렇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도 정책 자금으로서 물론 시중은행에 비하면 금리가 높은 건 아니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국지금은행 기준금리가 0.5%인 기준에 의하면 사회투자기금도 2%가 현재 고정인데 1.7% 한국은행 기준금리일 때 설정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라고 이율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금리를 한 1%로 낮추되 나머지 1%를 이런 당사자 주체들이 내긴 내되 자산화에 예를 들면 기금 또는 요즘 소셜 예금도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걸로 같이 당사자가 만드는 기금화해서 다음 또 자산화를 추진하는 주체들에게 매칭되게 한다든지 이런 기금을 계속 논쟁이 있는 거는 이제 이런 기금 한정없이 만들어서 계속 써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 자체가 커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순환되는 것들을 어떻게 더 촉진하고 빠르게 만들어 갈 거냐 그것이 아까 말한 상한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거는 그 자산화의 성공을 되게 높이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고 그 이율 중에 일부를 그렇게 자체 기금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사자가 만드는 기금이라는 되게 좋은 모델이 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전체적인 80%의 금액을 허그나 아니면 사회투자 기금이나 아니면 이런 지원의 사회적 금융의 역할은 커져야 되지만 그게 다 사회적 금융이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중의 은행이나 특히 아니면 저희가 많이 하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시중 금융권을 활용하되 또 필요한 것은 일종의 브릿지 자금처럼 자기 자금이 있고 이런 80%의 담보로 되는 어떻게 보면 자금은 시중은행을 설령 하더라도 나머지 한 10%에 대한 또 브릿지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 금융이나 이런 것들의 역할로 이것이 일정 정도 시기에 분명히 아주 저리 이자로 들어와 줬다가 뭐 일정 시기에 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갭을 사실 메워주는 역할이 되게 현재로서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회적 금융도 점점 나아가고 있긴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겪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느꼈던 거는 뭐 한 번에 다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자리에서 얘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회적 금융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자산화 지금 저는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가 이를테면 서울시의 자산화 재단의 기금 파트 빼고 나머지 역할을 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역할과 이런 측면 지원과 중간에서의 역할과 또 기금도 조성이 되는 방식으로 창구로 이렇게 통로되는 그런 기금들이 또 자산화라는 이름으로 좀 조성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분들이 참 많으셔가지고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제가 얼마나 어떻게 더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제 실무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너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네, 공공이 행정은 아니다라는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힘만으로는 또 어렵더라고요. 시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이든 행정이든 그렇게 이제 지원의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 공유재산, 국유재산 같은 그런 물적 지원이 있고 금융 지원으로는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 지원 혹은 대출 지원 등등의 지원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현장 주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율이나 한도 등을 그 정도 규모 상상해 본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에 다가가기도 쉽지 않고 만나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일종의 번역 같은 거를 함께 하고 있는 건데요. 수요자가 원하는 번역을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밤낮 없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지원에 대해서 사실 행정안전부의 사업이나 서울시의 그 민간자산 클러스터 같은 사업들도 굉장히 사실은 혁신적인 시도인 거거든요. 혁신적인 시도들이 어쨌든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앞으로 더 그런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최명식 박사님께 좀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 앞에 나왔던 말씀에 대한 말씀 조금 드리면은 그 공공 지원이나 지금 있는 현재 공공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아까 나상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도 그렇고 다 소유권 문제 그리고 공공 부문 행정 부문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산화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자산화 시민 자산화, 지역 자산화가 자산의 취득이 최종 목적은 아니고 당연히 이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 나타나는 다른 무형의 자산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가 되는 자산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제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사업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공공부문에서 자산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크게 나온 이제 거의 첫 번째 정책적 금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 정책 금융이지만 그 뭐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농협에서 이제 출자를 하고 신용보증의 기금에서 이제 보증을 해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조건들도 지금 현재 이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좀 잘 알고 있고요. 물론 그 금융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지만 아직 뭐 다른 정책 자금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그렇지만 일반 금융권에서 나온 상품으로 신용만 가지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10년짜리 만든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뭐 1년 거치 후부터 갚아 나가야 되는 이런 점들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년도 사업에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올해 그런 자사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개 원래 25개 조직 단체들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자사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산에 대한 개념들이 다 다르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첫 해기 때문에 조금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자사나의 개념에 그래도 맞는 조직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조금 적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사업 금액 규모는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2년차, 3년차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올해 또 선정이 되고도 집행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남아 있어서 3년까지 지금 사업이 계속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에서 자산화를 고민하시는 주체들께서는 요 행안부 이제 사업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갑자기 뭐 급조돼서 조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자산화만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면은 사실은 그런 지원하실 때 그렇게 계획서도 잘 못 쓰시더라고요. 그 전에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지역 주체들과 많이 얘기를 했던 분들이 또 더 좋은 제안서도 쓰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단체들이 있으시다면은 많은 지원을 해서 또 여기서 발굴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또 몰랐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이 자산화가 조금 더 확산되고 좀 다른 주체들에게도 좀 더 영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행정안전부의 지역 자산화 사업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계신 곳에서 다들 한껏 혁신적인 시도들을 해내고 계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년도에 아마 내년도 이제 한 달 좀 남았나요? 내년도에 많은 공동체들이 관심 가지실 텐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 다시 좀 공유해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의 자산화와 공공 또는 행정의 지원이 왜 그리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까 박종숙 이사님은 살짝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더커먼즈 공공구구의 용산의 심수림 국장님께 그냥 뭐랄까요, 틀 없이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정말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발제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는 일단 어떤 공공의 지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유형 자산의 시나리오 1번으로 사실 허그 자금을 받아서 단체들이 준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가장 초기 자금이 있다는 전제 하에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용산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사실은 도시재생 지역 내에 그런 부지자체를 구하는 게 힘들다는 문제를 착취하고서라도 어떤 그 구조 자체는 굉장히 현재로 봐서는 안정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용산구 내에 총 10개소 정도의 허그 보증공사의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건물들이 막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 10개소 중에 8개소가 용산동 이가라고 하는, 사실은 저희가 좀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해방촌 지역에서 건물들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 그런 기사들도 나왔죠. 유명 연예인이 허그 자금을 받아서 투자를 상가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일단 지원을 받은 걸로 나와 있고,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어떤 인근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했던 그런 경험들도 이렇게 같이 문제화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하는 게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옆에 주변을 돌아보면 저희만 어렵지 다른 분들은 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내부의 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우리가 경쟁해야 될 상대가 이렇게 가깝고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그라는 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 지금 뭐 사회주택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그 기금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선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그 기금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공간들이 이용되고 있고 그것들이 마을과 지역과 어떤 관계를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피드백이나 현황 등을 들여다보는 노력은 그보다는 덜한 것 같아서 그걸 현장에서 보면서 사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저 공간이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코워킹 스페이스의 정의를 새로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답답한 지점들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허그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심사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개인과 단체의 어떤 신용뿐만 아니라 가치를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붕 떠 있는 말인지에 대해서도 또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공공과의 시너지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을 여러 방법으로 하는 것들 이외에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어느 만큼 지역과의 빛을 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같이 보아주셨으면 그래서 어떤 그 지원의 기준들 자체도 좀 더 다양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용산 너무 뵐 때마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더 도와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주민은 다 같은 지역이고 다 같은 주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생 사업이니까 뭐 마을 공동체 사업이니까 아니면 뭐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이니까 이렇게 분절되어 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시너지를 내기도 참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어떤 결합의 노력이나 이런 걸 안 해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의 과제와 책임 중에 하나로 좀 받아들이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주민이신데 이제 재생 사업에서 어떤 조건을 이렇게 맞추셨다가 또 뭐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다시 무언가를 새로 맞추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주민이 서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상윤 이사장님 관련해서 민간의 자산화와 공공의 이 노력들이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요? 진짜 잘 모르겠고요. 그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그 기조발치 하면서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이제 공공 쪽 또는 행정 쪽에서 해줬으면 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좀 더 지금 이제 많은 노력들이 되고 뭐 초기 단계라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은 좀 더 이렇게 폭이 넓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부동산을 결국은 이제 매입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공적인 뭐 그 부동산을 지원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은 이제 민간이 매입하는 건데 문제는 이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해도 전문성이나 이런 경험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막말로 1, 2만 원, 뭐 1, 20만 원이면 뭐 버린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억대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 잘못 선택하는 순간 그거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 있어서 좀 더 그 사회적 부동산 관리 조직 같은 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그것도 일종의 센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좀 행안부 같은 경우는 2019년 시범 사업부터 시작했고 20년 그다음에 21년 가면서 어쨌든 현장의 의견을 좀 수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씩 개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좀 미진하지만 어쨌든 개선의 노력들이 좀 보여지는데 오히려 선도적 역할을 했던 서울시가 더 오히려 축소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투기금 같은 경우에 2019년에 25억을 예산을 배정했고 2020년에 50억을 배정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른 데로 전용했는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21년 예산은 20억으로 축소돼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사실은 줄어든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그동안 선도적 역할을 했던 특히 서울시의 행정적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산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혹은 어떤 지원 조직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같이 뵀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법률에 관해서만 아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의 뭐 부동산을 아시는 경우도 많지만 좀 다르고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의 범위를 좀 아시더라도 우리 공동체 조직이 하려는 자산화를 이해하시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라포를 형성하고 서로를 알게 되기까지도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 있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도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최명식 박사님께 그러면 이런 자산화를 위한 지원 조직으로서 어떤 형태나 역할이나 기능을 제안을 하신다면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산화를 위한 어떤 지원 조직의 역할이나 어떤 네네. 아까 말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서울시 마을공동체센터가 기금 빼고는 그런 역할들 사회적 부동산 관리 조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사장님께서. 근데 사회적 부동산 지원 조직의 역할은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기관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런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좀 틀을 깨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이제 사회적 부동산이라고 이제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역 자산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부동산의 경우 공공이 지원을 해주려면은 이런 특혜심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부동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공공이나 어떤 특정 공공성을 가진 조직에게 장기간 맡겨놓는 경우에는 공공이 좀 더 지원을 파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좀 앞으로 나와서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 이렇게 몸을 옴짝달싹 못하는 공공도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틀을 깰 수 있는 좀 그런 제도로 좀 정착을 시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더욱이 힘든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산화라는 과제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이 코로나 2020년에 자산화를 추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포럼에 와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와 이 포럼에 대한 소회를 좀 나누면서 각자의 전망을 나누고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포구 해비투게더 협동조합 박영민님부터 좀. 네, 오늘 주제가 자산화 소유가 중요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하고 싶은 왜 중요한지 관련해서는 나상현 이사장님이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함께주택 박정수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는 공공재가 맞고 사용권을 대폭 확대해 가는 관점, 그리고 공공토지 임대 제도를 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주제처럼 왜 중요하냐 이런 거에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용권이나 사용권을 잘 만들어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시민의 역량은 성장한다. 그런데 이 소유라는 방식에 한국 사회 부동산 계급 사회고 전 국민이 정말 건물주를 꿈꾸는 이 사회에서 너무나 사적 소유된 이 부동산을 어쨌든 커먼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공유제로 다시 만들어 오는 이 과정은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대단히 필요한 시작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과,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시민의 힘이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좀 소유가 중요하고, 그런 소유가 또 사용권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해비투게더는 어쩌다 보니까 미리 맞는 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또 잘 감당하면서 또 자산화 함께하는 동료들한테 강서 여기 용산도 다 있지만 계속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햇빛이 가는 길 저희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햇빛이 잘 되셔야 저희도 그 다음에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이제 세종시에서 멀리서 와주셨는데요. 저희의 소중한 연구자님 최명식 박사님의 소회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이 자산화, 시민자산화, 지역자산화라는 얘기가 처음에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많이 된 것도 좋은 일 같고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 저는 외국 사례를 소개하기 바빴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뭐 시민 사회가 약해서 안 돼, 뭐 관행 때문에 안 돼, 어떤 인식 때문에 안 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벌써 이렇게 하나둘씩 사례가 나오고 이렇게 또 외국과는 다른 또 우리나라만의 사례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제도와 문화 안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해외 선진국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이 드러난 것처럼 이 자산화에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만의 특장적인 모델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정숙 이사님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용산과 강서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만나 뵈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많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하면서 그 부동산 금융 비용의 속박 이 결국은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제 대구대학교의 정강수 교수님이나 공공토지임대제 논문을 쓰신 조성찬 박사님이나 그 두 분이 부동산 금융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부동산과 얽히면서 소유를 하게 되면서 빠져 이 매트릭스 안에 우리는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건데요. 모르겠어요. 아까 발제에서는 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되게 도식적이죠. 그래서 결과 우리 다시 인내자본 조성하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부동산의 가격을 분쇄기에 넣고 갈아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욕망이 계속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런 욕구 때문에 사실 함께주택협동조합도 이제 같이 시작을 했던 건데 계속 이 올라가는 부동산의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을 계속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우리의 상황들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여전히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장의 여러 가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이 참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그 중에 이제 제일 심한 곳이 허그인데 이 허그는 가지고 가서 만드는 자기들의 잣대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현장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들 허그의 잣대에 우리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허그가 제일 심하다고는 했지만 뭐 다른 행정기관들도 별반 차이는 없는데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요. 무엇을 위해서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내는 건지 그게 계속 가려면 누구를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사실 시민자산화랑 커먼즈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이번 달도 그렇고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반갑고 덜 외롭다는 느낌도 받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힙한 이슈로 시민사회에 또 굉장히 많은 동력들을 또 앗아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1년 정도, 2년 정도 고민했으니까 올해는 사실 지역사회 안에서 성과들도 좀 나누고 초대하는 자리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해왔던 것보다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공개적인 자리들을 만들지 못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좀 용기를 내서 이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팀들을 지역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찾고 싶습니다. 네, 더커먼즈 0099 협동조합으로 많이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저희는 아직 완성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되긴 하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자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다수의 주체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단체들이 사회적 가치, 공익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산을 만들면 공익적이다,
사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이후에 만들어져서도 운영할 때도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몇몇 단체의 독점적 자산으로 전락할 경우에 이게 올바른 자산화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진짜 뭐 마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지만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최소한. 물론 뭐 더 좋은 조건에서 뭐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워낙 규모가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돈이 사람을 속이지 사람이 속이지 않는다고. 결국에 이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조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포 항상 얘기 드리지만 마포 뒤에 가면서 열매를 주셔서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도 역시 카피 레프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뒤에 오시는 분들이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모든 것을 공개해 드릴 용의가 있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마포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사업을 작년 올해 2년째 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서마종의 우리 성정 팀장님이나 우리 노승현 활동가가 참 많은 도움을 줬어요. 사실은 이걸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해가는 그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잠은 다 잤네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토론의 끝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제 막 터져 나왔는데, 사실 너무 내주시기 힘든 시간을 다 모아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남겨주신 말씀들 저희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마포구의 스페이스 M이라는 곳인데요. 이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그리고 방역의 원칙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산화 소유가 중요해 한마디 외치면서 끝날까요? 약간 올드하긴 한데요. 네, 그럼 제가 자산화 하면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산화 중요해. 감사합니다.